오는 시청자예요. 생방송도 좀. 이번엔 잠시 시간이 나서 근질근질하는 차에 기밀이라서 안 되는 선에서 써볼까 합니다. 기밀이라서 안 되는 건 빼고 쓴다는 얘기겠죠?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이 정도만 푸는 게 신상에 좀 좋을 것 같네요. 유튜브에 보니까 독도 경비대 썰이 있어서 보던 중에 저 또한 그 부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기나 연도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니 그냥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5월에 입대, 7월에 전입와서 9월에 독도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차피 2등병 내지 1병 초 사이였던지라 모두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독도 시기 갇혀있어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저는 처음에 무보직이 땡보직이라고 외치면서 보직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초겨울 춥지만 경계 서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독도 근무에서는 전에 썼던 썰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초병? 경계병? 같은 느낌으로 2년 풀로 채워서 나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본부 발전병이 1명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왔고 원래 3명의 본부 발전병이 왔어야 되는데 말년 발전병이 전역을 위해 빠졌고 저희 지역 소대는 그것을 저희 쪽에서 메워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어쩔 수 없이 발전병으로 차출해야 되만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선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시마냥 피해 다녔고 아몰랑을 외치고 있을 때쯤 통신팀장님께서 저를 보시곤 야 케이야 너가 발전병 해라 알겠지? 하셨고 거기선 도저히 메시가 될 수 없었고 일병인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 군생활이 꼬였음을 직감했죠. 왜냐하면 발전병이라는 보직 특성상 책임이 워낙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수많은 보급, 취사, 발전, 이발에서 눈여겨보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발, 발전 동시에 하게 되죠. 저는 경기 근무 중 한 병장님께서 야 무보직이 땡보직이야 너 지금 군생활 잘한다고 나중에 누가 표창 주냐 돈을 주냐 그런 거 없어 하시며 저녁까지 땡보직을 외치시던 그분의 말이 저는 마치 성경의 성서마냥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경찰청장 상을 받았죠. 여튼 직원들의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전병은 독도 내에 전기와 물, 기름을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닷물을 조수기로 돌려서 그나마 씻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씁니다. 하지만 피부는 무조건 뒤집어지죠. 그리고 발전기는 항상 어느 정도의 배터리로 충전시켜야 하고 만약 발전기가 중간에 꺼지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깜깜한 동해바다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별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 별들을 보는 동시에 엄청난 욕을 같이 듣고 있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정전을 시키거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지만 그런 사고가 났던 걸 본 저로서는 당시에 정말 없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발전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기, 물, 기름 등을 관리하고 발전기를 관리를 잘 지킨다면 꿀이 줄줄 흐르는 나일강 같은 비슷한 그런 꿀이기는 했습니다만 최신의 컴퓨터와 피파나 오버워치를 많이 했습니다. 독도에도 인터넷이 들어가 있나 보네. 최신형 컴퓨터와 발전병, 냉장고, 침실 그리고 각종 부식을 마치 아지트같이 만들어서 지내고 있었고 신병들은 들어오면 혼나지만 짬 좀 찬 사람들은 놀러오곤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우려를 표했던 경찰분들도 CCTV로 감시하였으나 어느샌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펼쳐졌었죠. 다만 이곳은 약 40에서 50평이나 되는 곳이었고 문제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넓고 평소에도 물탱크에서 나는 물소리에 약간 서늘한 느낌이 나는 이곳. 새벽 근무는 병장이 되어서 나갈 때도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죠. 약간 무서웠나봐요. 이곳은 2층으로 1층에는 발전기, 2층에는 방금 말한 제가 말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2층은 쉬는 곳, 1층은 발전기가 있나봐요. 발전기실은 3M 귀마개를 아무리 귓구멍에 꼽아도 터질 것 같은 소음이 나는 곳이었으며 이상하게 낮에는 그러질 않은데 밤에 발전기 소리를 듣게 되면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이 한 번에 소리를 지르면 이런 느낌이 들까 하는 느낌이요. 그곳은 아무리 LED 전등으로 바꿨다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으스스했고 괴담도 존재하고 있었죠. 독도에는 예전부터 경찰원이 항상 상주해 있는지라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 중에 한 분이 억울하게 추락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그분은 항상 발전기실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발전기실에 웅크려서 저희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헬기장에 앉아서 쳐다본다든지 뭐 여러가지 썰이 있는데 그 썰의 공통점은 하얀 옷을 입는다였고, 저는 처음 낮 근무 시엔 에이 무슨 귀신입니까 저 발전해서 지금 일도 힘든데 겁주지 마십시오 하면서 손살을 치고 그랬죠. 근데 정말 밤에 근무해보니 발전기실에서 발전기 끌어가는 것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병이라서 후임들한테 같이 가달라고도 하고 싶었지만 존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원한 우수한 자원병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면서 상황실에 끌려가서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들어갔습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배운 대로 배터리실에서 배터리 충전을 끄고 발전기를 끄고 문을 닫으려는데 발전기가 한 5초 정도 있다가 하면서 갑자기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굉음이 다시 들렸고 다리에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고, 저는 다시 2층으로 뛰어올라 재빨리 전화기로 상황실에 전화해 본부 발전 후임에게 이런 상황을 전파하니 다행히도 3번 발전기가 고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끌어내려갔죠.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에휴 별다른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되었고, 에이 무슨 귀신이 있어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침침하고 습하고 그런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제가 근무하던 11월은 사면이 바다여서 매서운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저는 까만 겨울 파카를 입고 근무 중 새벽 2시 출출한 참에 불닭볶음면을 먹으려고 물을 부어놓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2시면은 경계병 근무 교대 시간이기도 하고 짬찌가 빠져가지고 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경계병 근무 교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끝날 타이밍에 라면 물 버리려고 발전기실 뒤편에 가서 물 버리고 있을 때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 앞모습만 보고 생각하시는데 독도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독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기 보이는 본부 뒤에는 천정굴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냥 생 절벽입니다. 저는 경비대 본관과 발전기실 사이에 계단이 많아 여기서 거의 작은 볼일이나 방금 전 라면물을 버리고는 했는데, 다시 이날 새벽 2시쯤 어김없이 물을 버리고 있는데 150m나 가까이 되는 절벽에서 하얀 물체가 서서히 제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라면 물 버리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마치 1m 조금 넘는 크기에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잠깐 흘기 보고 놀라서 손을 떨었죠. 저를 쳐다보면서 올라오는 느낌을 100% 직감했기 때문에 아 이건 생물이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쳐다봐선 안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손에 있던 라면물을 버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가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바꿨고, 어느샌가 저와 그것은 10m가량까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죠. 그때 그 흰색 물체는 제 옆에 와서 저를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 눈을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 흰 물체를 아는 척하면은 혼날 것 같아서 무시하듯이 라면물을 다 버리고 발전기실로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잠그고 노래를 엄청나게 크게 틀고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근무자는 3시에 오니까 1시간을 가만히 그냥 유튜브로 아무거나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고, 3시에 오는 제 3개월 선임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근무교대 해주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중에 울릉도로 출타하여 같이 초소근무 갈 때에서야 이 썰을 풀었고, 그때 왜 얘기 안 했냐고 말했고, 저는 그때 내 주변에 있고 마치 내가 본 줄 알면은 다음날에도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갈매기였지 않겠냐라는 수많은 대원들이 말했는데 거짓말 1도 없이 그건 갈매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월이었었던 그때는 갈매기도 없는 철입니다. 아참, 그때 발전기실에는 철수와 영이라는 토종 삽살개가 살고 있었는데 얘네 귀신 본다는 거 개뻥이니까 주의하세요. 잠만 잘 자더라고요. 쥐도 무서워서 못 쫓아내고 맨날 저한테 와서 툭툭 칩니다. 쫓아내달라고. 아무튼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부족한 필력으로 써보려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참고로 저기 비석은 돌아가신 수많은 경찰분들의 영을 위로하기 위해 잘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철수 영이는 저희가 가지 말라 해도 저기 꼭 가더라고요. 따뜻한가? 갈매기 경비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 방송은 고딩 시절부터 해서 10년도쯤 가끔씩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만 챙겨보고 있는 평범한 트수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주변에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이야기 가끔 나오지만 본인이 환자였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저는 재수생 시절 엄청난 스트레스와 학창 시절로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의 조합 때문에 21살 갑작스럽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흔히들 아는 정신분열증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환청, 환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이 더 존재하죠. 그 중에 제가 21살쯤에 겪었던 증상은 환청과 불안장애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나니 큰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증상이 호전되었고요. 심지어 군대도 현역으로 갔다 왔죠. 하지만 군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불안증이 겹치면서 다시 불안장애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는 증상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때 2019년 제가 모 학원에서 데스크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죠. 학원 일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업무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데스크 직원이 저 혼자도 아니었기에 별로 심심하지도 않은 그런 생활. 제가 맡은 일은 학생들 출결 관리라던가 보강 일정 관리 정도로 단순했기에 저는 일을 시작하고 3개월간 단 한 번도 야근을 하지 않았고 1시 출근, 10시 퇴근이라는 빡센 건지 안 빡센 건지 모르겠는 일과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갑작스럽게 지옥이 시작되더라고요. 바로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이 된 거였죠. 시험 기간이 되자 보강 일정이 미친듯이 잡히기 시작했고, 여기에 추가로 보강에 쓸 교보제 준비까지 제가 담당해야 돼서 10개가 넘는 학교의 학년별 시험 대비 교재를 하나하나 편집하기 시작하니 본격적으로 야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사건이 벌어졌죠. 저는 평일 근무였고 주말에 다른 분이 제자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주말 출근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일을 금요일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심 없는 몇몇 강사놈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까지 저에게 떠넘기면서 저는 평소보다 4-5시간 일찍 오전부터 출근해서 야근을 풀로 땡겼음에도 금요일 저녁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적당히 하고 퇴근하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 일을 떠넘긴 강사놈들만 옥만 쌍욕을 들어먹을 상황이지만 하필이면 제가 우울증과 조현병 치료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 후유증으로 일 중독에 걸린 상황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을 다 못 끝내면은 난 쓸모없는 버러지라는 생각이 뇌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금요일 밤 혼자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밤 12시쯤 되자 같이 야근을 하던 실장님이 먼저 퇴근을 해서 학원에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저는 홀로 키보드를 부여잡고 국어 시험 대비 자료에 오탈자를 찾고 해설지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원 로비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제가 틀어놓은 노랫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 갑자기 가장 안쪽 구석에 있는 교실에서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쇠조각 같은 걸로 벽을 계속 살살 긁는 것 같은 불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현병 환자였으니까요. 이런 환청은 심심하면 한 번씩 들리던 터라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 환청은 평소랑 좀 달랐습니다. 원래는 한 번 환청이 들리면 몇 번 들리다가 잠잠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데스크에 있던 빗자루를 무기 삼아서 챙겨 들고 소리가 들린 교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환청도 멎었습니다. 저는 증상이 더 심해진 건가 싶어서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약을 먹기 위해 정수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벽 긁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여자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그것도 그냥 숨소리가 아니라요, 마치 1층에서 10층까지 전력질주로 뛰어 올라오고 나서 헐떡거리는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제 등 뒤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등 뒤로 휙 휘둘렀죠.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가 휘두른 빗자루는 그냥 허공만 스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환청은 처음이었던지라 심장이 진짜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급히 정수기로 달려가 약과 물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작업하던 파일을 대충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파일을 대충 정리하고 학원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자의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고 좀 떨어져서 저를 마치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벽 긁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소리를 무시하고 이어폰을 꺼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갈 거야?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그대로 꼬꾸라졌고 다음날 병원에서 눈을 떴죠. 저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기절을 해 있는 상태였고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는 걸 경비원이 이상하게 여겨서 위층으로 순찰을 돌던 중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신 거였어요.
저는 과로로 인한 졸도라는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고 학원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원장은 처음에는 책임감이 없다고 노발대발하다가 실장과 몇몇 강사들의 변호를 해준 덕분에 저한테 일을 떠넘긴 강사놈들을 응징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고 저한테는 오히려 몸조리 잘하라고 안 줘도 되는 퇴직금까지 챙겨줬죠. 근데 왜 저는 기절했냐고요? 그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비상구가 하나 있었는데 살짝 열려있던 비상구 입구에 손 하나가 빠져나와서 손톱으로 벽을 긋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문틈 그 어두운 곳에서 눈동자 하나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엄청 잘 그리시네. 그날 이후로 저는 환청과 함께 환시까지 겪기 시작했고 이후로 저는 1년 넘게 치료에만 몰두했고 그러면서 사람 손, 발, 여기저기 보이는 환시와 그 손, 발의 주인이 저에게 걸어대는 말들을 무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치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호전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혹시나 글을 보고 가끔 환청이나 헛것이 보이는데도 나도 설마 조현병 환자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글을 추가해보자면 가끔가다 한 번씩 환청이 들린 거나 헛게 보이는 정도면 조현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들린다거나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로 헛것이 계속 반복해서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병원에 가보시는 걸 권해요. 제 경우는 벽 긁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절대 사람이 없을 장소에 사람의 손이나 발, 눈이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무병 혹은 신병이라고 하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현병의 가능성이 있으니 무작정 무당집에 가지 말고 병원부터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게 저도 어린 날에 나는 모르지만 제가 약간 병이나 이런 거에 되게 둔하거든요.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그때는 그냥 제가 좀 뭐랄까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한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해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이 욕을 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머릿속에서 막 욕을 해.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냥 뭐 그게 입 밖으로 나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그게 울리는데 미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거든. 그래서 막 머리를 막 떨고 막 뭐 입으로는 와 왜 이래 막 이러는데 그러는데도 머릿속으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계속 그래. 막 머릿속으로 계속. 그게 불특정 다수야. 그냥 길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욕을 넘어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행동 같은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냥 막 순간적으로 그게 팝콘 터지듯이 퐁퐁퐁 막 계속 생각나고 얘기가 나오고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나고 말을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누가 귀 옆에 와서 막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나쁜 생각이 막 계속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많이 발현이 되냐면 제가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런 것들이 막 발현이 돼요. 이제는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진짜 극도로 막 밀리면은 막 벽에 밀리듯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발현이 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 가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행복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이래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20대 중후반에는 어마어마하게 그게 심했어요. 엄청 심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 나중에는 악마나 귀신이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내가 욕하기 시작했어. 걔한테.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걔한테 먹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여기 이분이 하신 말이 엄청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몸이 좀 평소와 다르고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지금 이야기는 제가 상병 시절 서해 쪽 작은 섬 수색정찰을 운전병, 하사간부, 저 통신병 이렇게 같이 나갔었죠. 그 섬에서 수색정찰로 A 텐트까지 치고서 잠을 자야 했는데 일단 해안가 주변을 쓱 돌다가 장난기 많은 하사가 그만 돌고 외부는 보일 수 있으니까 산속에서 잘만한 데다가 텐트 쳐놓고 쉬자.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도 편편한 곳은 전혀 없고 여러 섬을 수색정찰 가봤는데 그 섬이 유난하게 묘하게 기분이 찝찝하고 우중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도 전날에 조금 왔던 날씨고 날씨도 을씨년스럽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맨 뒤에서 제가 가고 있었는데 앞에 하사, 통신병, 운전병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저는
4명이서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서 가다가 문득 뭐야? 나 포함해서 4명이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앞을 보니 이번엔 3명. 그냥 잘못 봤나 보다 하고 찜찜했지만 무섭기도 하고 맨 뒤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간격 4명 딱 붙어서 뭉쳐서 올라가게 되었죠. 땡땡하사님, 그냥 대충 이 근처에다가 나라시 작업해가지고 텐트 치시죠. 아니야, 기가 막힌 데 찾아서 불도 피우고 말랑카우 구워 먹자. 내가 챙겨왔어. 그러길래 저도 불 피우고 하면은 캠프 느낌도 나고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고 계속 산속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니엇니엇 지고 산속이라 그런지 더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날에는 비도 많이 와서 쌀쌀하고 쎄한 느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고 땀도 바람에 식으면서 한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런데 통신병이 갑자기 저희 왜 5명입니까? 야이 뭔 개소리야. 야 4명이서 왔잖아. 야 정신 안 차리냐? 라고 말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씨발 뭐지 내가 본 게 진짜였나? 점점 무서워지더군요. 저를 2번 샜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통신병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하게 계속 들어가는데 점점 너무 어두워져서 그냥 대충 나라시 쳐서 A 텐트 치기로 하고 텐트 치고 땅 좀 파서 불 피우려고 하니까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나무들도 다 젖어있고 불이 안 붙어서 묘하고 쎄한 한기가 느껴지고 그 통신병은 구석에서 혼잣말로 분명 5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냥 지금이라도 내려가자고 할까? 나도 그렇게 봤다고 할까? 하지만 귀찮기도 했고 그래도 내가 제일 선임인데 가오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었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을 어찌저찌 피우고 말랑카우 구워 먹으면서 기분 좋게 먹고 꽤 쌀쌀해서 2명씩 텐트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산속에서 자갈을 밟는 소리가 균일하게 계속 들리길래 땡땡하사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사가 뭐? 야 너네 텐트 안에 다 있어? 분명 텐트 안에서 말하는 막힌 목소리가 들렸고 고란인가 봅니다 했지만 엄청 싸했죠. 일단 텐트에서 다들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숲속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 말 안 하던 운전병이 문을 떼더라고요. 저는 제일 막내라 조용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그 막내 운전병은 평소 귀여움이 주특기라 말도 많이 하고 잘 웃는 후임이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말도 아예 안 하고 표정도 너무 안 좋아서 상가는 게 힘든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땡땡 해병님 아까 5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5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 이 새끼들 야 놀리지 마. 야 안 그래도 여기 느낌 쎄한데 하나 둘 셋 넷 5명 맞잖아. 뒤질래? 뭐야? 씨발 뭐야? 하나 둘 셋 넷 4명인데? 그때 저희는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었고 중대에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기를 켰는데 통신이 안 터지는 겁니다. 하사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속, 껌컴한 산속에서 랜턴 불만 비추는 상태에서 바람 소리에 풀이 스치는 소리만 들리고 온몸에 갑자기 한기가 확 돌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와 하사는 야 남자 4명인데 뭔 일 나겠냐? 일단 들어가서 좀 자자 하고 누운 뒤 너무 긴장하고 피곤해서인지 금방 골아떨어졌고 중간중간 깼을 때 꿈이었는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벅저벅 하면서 아까 자갈 밟는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더라고요. 다음날 땡땡해병님 새벽에 오줌을 몇 번씩 싸러 가시냐고 잠 계속 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아예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배를 탔고 며칠 뒤에 행정관님이 커피 마시면서 노가리 까다가 행정관님 땡땡섬에서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행정관님 표정이 찌그러지면서 어두워지는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말씀 안 해주시지만 옛날에 병사 한 명이 그 섬에서 훈련 후 잠자다가 텐트에서 나간 뒤로 실종됐었다. 소름 돋아. 뭐야. 그 후로 어떻게 된지 안 알려주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섬으로는 수색 정찰이나 훈련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 저희가 가게 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더 깊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어떻게 5명으로 보여졌는지 모르겠네요. 그 발자국 소리는 왜 계속 났는지, 왜 자갈 밟는 소리가 산속에서 계속 났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군생활 중에 가장 한기 돌고 소름 돋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냥 야생동물이었고 산기운 자체가 좋지 못해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군대가 약간 산속에 있고 그래서 음산하긴 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진짜 무서웠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는 간부들이 당직 사령, 당직 사관, 그리고 위병 조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간부가 밤새도록 2타임인가씩 같이 병사랑 바깥쪽 외곽 순찰 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는 산 속에 완전 벙커처럼 돼 있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산 속에 완전 박혀 있고 철책이 완전 뺑 둘러서 동그랗게 쳐져 있고 그 철책을 전부 다 도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도는 야간 그 순찰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순찰만 돈다 그러면은 뭐 너무 무섭고 그러면은 그냥 가라로 돌았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거나 그러면 되는데 허병장이라고 하는 마네킹이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지금 돌았을 때 그 순찰표 색깔이 무슨 색이었다 그걸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 간다라는 걸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진짜 혼자서 이제 간부들 중에 좀 이렇게 짬 좀 차고 귀찮아하는 간부들은 자야 되니까 야 네가 알아서 돌고 그거 저 회수해가지고 사인 알아서 갈아 사인하고 네가 돌아 막 이래. 그러면은 막 미치는 거야. 그 새벽 3시, 4시 막 이런데 혼자서 순찰 나가가지고 혼자서 그 산을 30분, 40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그 외곽을 전부 다 돌 생각이면 그 돌 때 아무것도 없어. 산속을 도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우리 부대에 막 연고지 없는 그런 막 무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막 무덤 같은 거에서 막 반딧불 같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랜다고. 개 무서워요. 군대에서 뭐 유격 가면은 뭐 담력 훈련한다고 뭐 담력 훈련장 만들어 놓고 뭐 귀신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막 밤에 막 같이 다 같이 올라가고 막 335 짝지어서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거 담력 훈련 아니야. 담력 훈련 나중에 당직 쓸 때 그때 야간에 혼자서 외곽 순찰 도는 거 그게 진짜 리얼로 그게 담력 훈련이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발자국 소리만 나는데 존나 무서워요. 진짜 입 벌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게임할 때, 밥 먹을 때 썰랑썰레 잘 보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예요. 최근에 알고리즘으로 썰랑썰레 안에 있던 공포썰들이 보이길래 제가 겪었던 썰 하나 써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 헌신을 하기 위해서 100%로 사회복무 요원 통칭 공익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를 빡빡 밀고 4주간의 훈련소 일정을 마친 뒤 저는 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의 아동센터로 배정받았죠. 인터넷에서 가진 꿀무지 썰을 보고 온 저는 꿀무지? 근무지? 혹시 내가 근무할 곳도 혹시 꿀무지가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감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먼저 근무하고 있던 공익 형에게 들은 말은 애들에게 무섭게 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기 전 근무하던 공익형은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별 불문하고 20명 이상이 모인 초등학생들은 보통 2명에서 통제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라더니 일주일 정도 근무를 나가니까 나름 적응이 되어 잘 해내갈 때쯤 그 질병이 창궐했어요. 그 질병이 한창일 때 아동센터가 잠시 문을 닫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해봤지만 그 질병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동센터의 문을 닫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아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렇게 되어 제 하루 일과는 10시에 출근해서 오자마자 센터 방역 실시하고 농땡이 피우다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시부터 7시까지 또 농땡이 피고 센터 청소하고 방역 후 퇴근 9시간? 10시 출근 7시 퇴근? 말 그대로 개꿀을 빨아버렸습니다. 그 질병이 오래되자 결국 저보다 위에 있던 공익형이 먼저 소집 해제를 해서 사라졌지만 저의 하루 일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저는 점점 무료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했고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를 전부 보고 심지어 어린이들 보라고 둔 그림책들까지 다 읽게 될 무렵 저는 원장님이 가끔 시키는 소일거리가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같이 놀고 대화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1층에 계셨긴 하는데 그 시기에 전도사님은 일이 바쁘셨는지 보이지 않거나 졸고 있기 바빴죠. 그렇게 무료한 생활이 익어갈 때쯤 몇 개월째 가끔 하던 소일거리도 다음으로 들어온 공익분이 도맡아서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천하대장군 같은 역할을 할 때쯤 저는 이 무료함을 달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늦게까지 친구와 게임을 하며 놀다가 근무를 나와서 그냥 자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뭔 패급 같은 마인드냐 하겠지만 무료함에 녹아내리고 있던 저를 보곤 원장님이 몰래 저에게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갈 거예요 라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오질 않으니 원장님도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 시간의 반을 자면서 보내는 경지에 이르렀고
하지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지 저 또한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농땡이를 피우기 좋은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한창 더운 여름, 저에게 완벽한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저의 더움을 해결해줄 장소이자 지하에 절대 닿지 않는 공간, 바로 지하 예배실이었습니다. 지하 예배실이라 부르지만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공간으로 쓰던 곳이었고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당연히 그 공간의 발길은 끊겼고 가끔 청소만 하는 정도. 더군다나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정말 시원했죠. 원래 지하가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죠. 문을 닫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긴 했지만 귀신 따위는 믿지 않을 때라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눈도장만 바로 찍고 지하 예배당으로 가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던 그때, 그날은 장마철이라 비가 오고 있어서 더욱 시원했고 미세하게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길 몇 분째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 눈이 떠졌습니다. 워낙에 조용한 공간에 산 바로 옆에 있어서 좀 크기가 되는 벌레들이 들어오면은 타닥타닥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아유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다시 자려는 차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주 듣던 벌레의 움직임 소리는 중간중간 잠시 멈추는 소리가 있었지만 제가 듣던 소리는 쉼없이 계속 같은 속도의 소리가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주위를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예배실이라는데 의자가 없었나 보네. 여기 살짝 높은 단상 같은 게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옆에 문 있고 여기 문 있고 본인 여기 있었나봐요. 저는 파란색의 원이 있는 자리에서 주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잤대요. 그런데 엄청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빨간색의 원 있는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게 보였어요. 긴가민가해서 자세히 보니 무언가의 검은 형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연하게도 사람이 아닌 걸 깨달은 이유는 검은색의 형체가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속도와 몸을 흔드는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소름 돋아. 소름 돋아. 그럼 이런 거야? 그림 그려야지. 잠시만요. 그림 좀 그릴게요. 검은색 형체라 그랬죠? 이렇게 생긴 물체가 기도를 하는데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뒤로 이만큼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체의 움직임은 미동이 없었습니다. 헐. 그제서야 잠에서 확 깨며 정신이 돌아오자 소리 또한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며 주기도문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사람이 아닌 게 확신시 되어 갈수록 압도적인 공포감에 시달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아니 귀신이 진짜 있는 거였어? 아니 사람 아니야? 근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동작이 가능한가? 여기 교회인데 무슨 귀신이 있지? 오만 가지 고민을 하면서 머리에 스쳤고 빨리 자리를 뜨자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들어왔던 문을 몰래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문이 꽤나 낡은 탓에 열고 닫을 때 끽끽 소리가 크게 나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가 몸을 앞뒤로 흔드는 각도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저 형체가 저를 볼 수 있는 각도까지 늘어날 것 같았죠. 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뒤로 온다고? 다리는 붙어있고? 그래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천천히 문 쪽으로 기어가던데 점심시간에 알람을 맞춰놨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혓바닥까지 와. 최대한 급하게 끄고 나니 아까부터 계속 들리던 소리가 뚝 멈추더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 위를 쳐다보니 그 형체가 인간이라면 불가능할 각도로 상체를 완전히 뒤로 꺾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화난 표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층에 있는 센터까지 미친듯이 도망쳤고 원래 있던 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기에 센터의 모든 전등을 켜고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혼자 달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왜 3층으로 가?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밖으로 나갔다. 이후 밥을 먹고 맞다 장마철이라 그랬지?
이후 밥을 먹고 돌아온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봤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고 불을 켜놨다고 꾸중을 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오를 때 여러 번 넘어져서 다리 부분이 많은 상처가 났는데 집에 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하 예배실로 향하는 계단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남은 공익생활을 그대로 끝마쳤죠. 다행히도 그 일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기에 여기에 써서 공포감을 좀 덜어내려고 합니다. 귀여운 턱수염 아저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들 많죠. 귀신 나타나서 주기도문 외웠더니 주기도문 거꾸로 외웠더라. 무슨 금강경을 외웠더니 금강경 거꾸로 외우더라. 더 빨리 외우더라. 이게 귀신들 나오면 이런 얘기들. 하나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다가 보통 생기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뭔가 공포스러운 이런 건 아직 밝혀진 거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때만큼은 제가 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공포스러운 게 내 눈앞에 왔다? 라고 해도 겁먹지 마세요. 꿈이라는 걸 완전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야한 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약간 이상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위를 눌린다는 건 그 꿈과 내 정신의 경계에 서 있는 상태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루고자 하셨던 판타지 그때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천에서 복무했던 인간입니다. 오늘은 ASP 때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우선 ASP란 탄약중대에 파견 근무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부대에서 탄약중대에 탄을 쓰는 대신 근무를 서주는 겁니다. 보통은 탄약중대에 탄을 쓰는 부대가 돌아가면서 파견 근무를 서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CTV, 탄약고, 위병소 이렇게 팀을 정해서 ASP 동안 근무만 들어가게 되죠. 때는 제일 더울 8월에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탄약중대는 시내에서 한참 나가서 큰 길에서도 시골길로 한참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산에 둘러싸인 부대였고 제가 할 일은 주간에 위병소 근무를 서고 야간에 울타리 순찰을 돌며 초소에 있는 유선전화기와 512K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ASP 생활은 나름 프리해서 오히려 대대보다 훨씬 편했고 근무가 많았지만 주말에는 푹 쉬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울타리 순찰인데 산이 험해서 모기와 거미줄을 해치며 올라가야 하죠. 진짜 길을 창조해가면서 올라가야 했을 정도로 풀이 우거져서 야간에 나무도 많아 달빛도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경사는 대략 발가락으로 지탱하면서 올라가야 될 정도인데 한 20분쯤 올라갔을까요? 이 구간이 정말 힘들었고 겁이 많은 저도 고통이 무서움을 이기고 화를 내며 매일 올라갈 때마다 내일은 진짜 여기서 발목을 꼭 돌려야지 라면서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초소가 나오고 거기에서 2분간 휴식 후 2명씩 2팀으로 나눠 A, B 코스로 각자 가게 됩니다. 참고로 A 코스는 B 코스에 비해 상당히 짧은 거리로 가라로 가로질러 갈 수 있어서 다 돌면은 30분이 되지만 B는 1시간 걸리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A 코스로 가면 30분, B 코스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A 코스는 가라 코스래요. 저는 그 당시 막내라서 B 코스로 가야 했고 가사간부와 함께 순찰을 매일 돌 때였죠. 제가 근무하려는 초소 사이에는 왜 있는지 모를 집이 하나 있는데 그냥 폐허였습니다. 약간 귀신이 없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도 엄청 무서운 폐허였죠. 그렇게 보름달이 지날 때쯤 어느 때와 같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5초소와 4초소 사이에 통신장비를 체크하고 3초소로 향하고 있는데 그 폐허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듣다 보면 마치 누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강도와 튕기는 소리, 위치도 매번 달랐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상황이라면 다들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냥 너무 오래돼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5일 정도 매일 지나갈 때마다 돌이 튕기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고 저는 약간 쫄았지만 하사님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 집을 지나갈 때쯤 괜히 하사님께 큰 소리로 말을 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처음 들리고 나서 6일째 지났을 땐가 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말을 걸며 장난칠 준비를 하는데 돌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약간 안도를 하고 초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아니 전방이고 폐가에서 돌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나면은 들어가서 한번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간첩이면 어떡해? 적이면 어떡하려고? 3초소에 도착을 하고 여느 때와 같이 초소에 올라가 유선전화기를 들어서 지통실에 연락을 했는데 잘 들려야 할 전화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초소는 먹통인 데가 있기는 한데 3초소는 항상 정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군필자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유선전화기와 수화기를 들면 노래가 나오며 병영 머시기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마저 안 나와서 3초소 전화기 완전 고장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12K로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것도 먹통이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며 일단 하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사님
여기 둘 다 먹통입니다. 어제 멀쩡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안 됩니다. 일단 체크하고 2초소로 가자. 그렇게 정리하고 초소를 내려가려는 그때 갑자기 512K 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응? 뭐지? 512K가 이거 고장나서 왔다 갔다 하나? 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벨소리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꺼지지 않고 들고 있는 수화기 너머로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와중, 사실 512K는 96K, 999K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장비라 고장이 잦았죠. 그래서 이 또한 고장이라 생각하고 벨소리를 끄려워했는데 수화기를 들었다 놔보고 종료도 눌러보고 통화도 눌러보고 계속 여기저기 눌러보고 끄보고 하려는데 벨소리는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겁니다. 야, 왜 안 받아? 그게 수화기를 들어도 벨소리가 안 꺼집니다 하사님. 별짓을 다 했는데 안 꺼집니다. 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초소로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시다가 해결이 안되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도 벨이 계속 울리는 512K.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러고 있을 때, 야 땡땡이, 너 2초소 가서 지통실에 전화해봐. 저 혼자 갑니까?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난 여기서 이거 조치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연락해봐. 정말 무서웠지만 여긴 군대고 간부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2초소를 향해 걸어갔죠. 정말 어둡고 고요해서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2초소에 도착했고, 초소에 도착해 유선전화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정상작동 중이었고 한숨과 함께 지통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신보안 야간 수제자 1병 땡땡땡입니다. 그래, 현재 3초소에 512K에서 벨소리가 울리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야, 512K가 왜 울려?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다 부시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지통실 말고는 전화 걸 사람이 A코스 순찰차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느 초소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통실 말고는 올 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코드까지 다 뽑았는데 계속 벨이 울리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정신을 붙들고 빨리 하사님께 가려고 전화를 마무리했는데 3초소로 돌아가려고 하기 전에 2초소에 512K도 확인해야 하고 3초소 512K도 전화를 한번 걸어보려고 했죠.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쥐에 대고서 한 30초 기다렸나요? 안 되나? 하고서 내려두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보니 수화기에서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듣고 보니 소름 돋았어. 폐가에서 들리던 돌소리랑 너무나 똑같았고, 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저는 바로 뛰쳐나와 하사가 있는 3초소로 미친듯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가는 길에 하사님을 만났고, 하사님은 제가 2초소로 가고 4분 뒤인가 벨소리가 갑자기 끊겼고 저와 합류하기 위해 2초소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하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러자 하사는 그냥 네가 잘못 듣고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셨고, 이성을 찾고 생각해보니 그런가? 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순찰을 끝내고 막사로 들어가 잘 준비를 하고 침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뭐였을까? 폐가에서 들리던 돌소리, 512K의 벨소리, 2초소 512K에 들리던 돌소리, 그리고 문득 생각난 사실, 2초소는 512K 통신선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 이상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폐가는 원래 4초소의 휴게실이었다고 하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돌소리는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국지도발 훈련 중에 간부끼리 술 마신 거 찌른 썰, K21 엔진 사망시킨 썰 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기보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A코스에서 올라오고 있던 병사 둘이서 이상한 짓을 아니겠지? 탁탁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이병 시절 19살, 만 18세 변성기도 다 안 끝난 시점에서 군대에 가서 부대 사람들에게 막내로 귀여움받던 바로 그 시절. 근무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희 중대에 있던 한 생활관은 유독 상황등이 불빛이 어둡고 이상하게 밤에 들어가면 서늘했죠. 불침번 순찰 돌 때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그 생활관에 들어가고 나와선 상황판에 인원을 적으려고 하는데 뭐야, 왜 안 맞아? 당원에서 다시 생활관 들어가는데 분명히 중대 총위 인원보다 한 명이 더 많은 겁니다. 뭐지? 왜 이러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계속 생활관 문 앞에 서 있자 A 상병이 야 왜? 본인? 땡 생활관에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아 그거 원래 그래. 여기 가끔 후임들 한 명한테는 한 명씩 더 많아 보여.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몇 달 뒤 근무를 서는데 그날 저녁 3일 남은 말년금 병장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생활관에 들어서고 인원을 확인하는데 또 한 명이 많은 겁니다. 땡 생활관 인원이 또 한 명 많습니다. B 병장의 반응은 다른 선임들과 달랐죠. 아이씨 그 양반 또 그러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랑 애들 무서워할까봐 안 알려줬는데 너만 알고 있어 하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부대에는 유독 깨끗한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차고지는 자갈밭인 반면에 그곳은 지붕도 새거여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죠. 저희 부대가 주둔하기 전 원래 그곳은 화생방 부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몇 년 전 막사를 새로 지어 이사 갔다고 했죠. 화생방 부대가 주둔하던 시절 막 공장에서 뽑혀나온 제독차를 인수하고 차와 장비들의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러느라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정비병 한 명은 차체 하부에 하자가 없는지 정비 중 팻말을 안 붙이고 확인하고 있었는데 한 간부가 제독 장비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차를 움직이려고 했고 아래 사람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주위에 있던 병사들이 멈추라고 소리질렀지만 그 차 주위에 시동 걸려있던 차만 수십 대의 제독 장비들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다 묻혀버렸고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걸 알아챈 정비병은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상반신까지 뒷바퀴 앞쪽에 빠져나왔을 때 차가 앞으로 움직여서 사고를 당합니다.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바닥에다 머리 붙이고. 일반 K711도 공차 상태에서 엄청 무거운 차이지만 수톤의 제독 장비와 기타 기재 일반 K711을 길게 연장한 차체 때문에 차 자체가 더 클 뿐 아니라 무거운 차였죠. 그런 거에 사람이 그랬으니 정비병은 부대가 다 떠나가게 끔찍한 비명을 지르다가 몇 분 만에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원래 있던 차고지를 철거하고 새 차고지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관은 사고를 당한 정비병이 쓰던 곳이었죠. 침대형 막사 중에 제일 처음 지어진 건물에 속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명절 때 보면은 수송관님, 대대장님, 주임원사님들이 모여서 뭔 술을 뿌리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B병장, 무섭지? 본인, 무서운 거 엄청 무서워. 공포영화 1, 2병 때 선임들이랑 보러 갔다가 놀라서 팝콘 던진 적 있음. 근데 이거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씨아사님, 그분 내 선임이었잖아. B병장은 전역하고 며칠 뒤 우연히 씨아사와 얘기를 하다가 생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니네 땡 생활관 아직도 그러냐? 아 예, 근데 들었는데 좀 그랬습니다. 씨아사는 엄청 당황하며 뭐?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땡땡 병장 형이 그랬습니다. 땡땡이가? 씨아사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뭔 소리야, 난 애들한테 그런 거 알려준 적 없는데? 그 순간 B 병장의 마지막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왜? B 병장에게 물어볼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더 알아봤다간 더 찝찝할 것 같았죠. 뭐야? C 하사가 말해줬다 그랬는데 왜 너만 알고 있어요? 뭔 소리야? 그럼 얘 홀린 거야? 그럼 귀접 같은 것도 하나? 군대에서 할 것도 없는데 귀접이라도 하지. 상병 시절 원래 당직 부사관으로 근무 서는데 불침번을 하기로 한 사수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투수야 미안한데 땡땡이가 지금 후송 가야 돼서 그러니까 근무 좀 대신 서줄래? 예 알겠습니다. 전번조 특이사항 없습니다. 등등. 전번조 저희 라면 먹어도 됩니까? 먹어. 그렇게 신병 후임과 근무를 서는데 문제의 생활관에 후임이 들어갔다 나오고는 왜 한 명이 더 많지? 왜 그래?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들어갔을 땐 숫자가 맞았죠. 아까는 분명히 한 명 더 많았습니다. 그 생활관 원래 그래. 그러고 후임과 노가리를 까는데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세탁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근무 끝나고 라면 먹을 수 있는 데는 세탁실이랑 붙어있는 공간에서 먹어. 아직도 먹나? 아까 전본조인가 했지만 시계를 보니 철수한 지 1시간이나 지난 시점. 생각해보니 아까 전에 생활관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생활관에 들어갔죠. 뭐 얘네 라면 먹고 그냥 갔나? 제가 끄고 오겠습니다 하고 세탁실 문 앞에 가서 손잡이를 돌리는데 후임 뭐지? 문이 안 열립니다. 세탁실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진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당직사령이나 사관에게 순찰을 오면 왜 문 잠그고 불 켜놨냐고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실 키는 중대 행정반이 있었고 행정반 키는 당직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진 거죠. 얘는 무슨 불도 켜고 문도 잠그고 간 그 순간 척커덕 들어갔는데 분명히 켜져 있던 불은 꺼져 있었고 분명히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열대야라 애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자는 마당이었는데요. 투수랑 후임 복도 가운데로 도망치고 있어. 그 근무 끝날 때까지 저희 둘은 세탁실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후번초 특이사항 있습니까? 야 세탁실에 귀신이 있어. 네? 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요즘에? 라고 한 뒤 귀신 떨어뜨린다고 어깨를 탈탈 털고 잠을 청해봤지만 자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죠. 제가 하사로 전역하기 직전까지도 그 생활관 때문에 애들끼리 몇 번 대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을 알려준 적 없는 신병이 사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세탁실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거나 세탁실이 잠겨있어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노크를 했다든지 빈 침대에서 인기척을 느꼈다든지 부임하사 전역한다고 하길래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술 사주면서 물어보니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파란 하늘님께서 올려주신 막사 귀신설입니다. 군대에서 좀 이렇게 귀신이 나올 만큼 약간 무서운 공간들이 하나씩 있죠. 저희 부대는 동초에 이상하리만큼 정말 무덤이 많았어요. 그 무덤이 근데 무연고자야. 그러니까 무명이야. 비석도 없고 그냥 무덤만 있어. 근데 무덤도 아주 잘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가운데 봉분 이렇게 올려놓은 그 무덤들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동초 지나갈 때마다 동초에서 이렇게 후레쉬 비칠 때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 동초를 원래는 당직부사관이랑 당직사관이랑 같이 순찰을 한 번씩 돌아야 돼요. 새벽에 막 4시, 3시 막 이런 때. 그걸 돌 때 그냥 돌면 안 돼. 여기 지금 팻말 뭐 있는지, 여기 무슨 우리끼리의 그런 암호적인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지, 뭐라고 돼 있는지 그런 것들 거기다가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무조건 동초를 돌게 만들기 위해서 부대에서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당직사관들 중에 중사짬인데 상사까지는 안 되고 이제 막 갓 중사가 달았는데 상사 진같이 행동하고 싶어하고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당직사관으로 들어오면 골치 아파. 밤 근무를 안 돌려 그래요. 야 네가 돌아 막 이래요. 그럼 새벽에 혼자 프레쉬 들고서 돌아야 돼. 달빛도 없고 진짜 그때가 제일 무섭더라고. 그리고 증가초소라고 해서 전쟁 나면은 초소가 갑자기 수십 개로 늘어나거든요. 부대를 완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증가초소 안에 보통 때는 이제 허병장이라고 불리는 마네킹들을 넣어놔. 막 걔네 막 기하학적으로 막 팔 꺾여있고 이러면은 막 정신 나가버려. 방탄 쓰고 나무로 돼 있는 총같이 보이는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있게 하는 그게 기본적 룰이야.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어. 누가 만지고 그러지도 않아. 그거 누가 만져.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막 팔 한쪽이 막 이렇게 뒤로 돌아가 있어. 총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팔 한쪽이 막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손가락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 막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리고 다음 근무 때 가보면은 또 안 돼 있고 막 이래. 나 미쳐. 막 돌아버려. 후레쉬 이렇게 비치면서 막 이러면서 서류에다 막 뭐 쓰고서 이렇게 잘 있나 이렇게 밤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하고서 존나 안 그래도 무서운데. 여름에는 좀 날씨가 더운데 시원한 그 산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찝찝하고 막 땀은 나지만 시원한 바람이 오니까 우리 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면 좀 기분 전환됐거든. 겨울은 추운데 걸으면은 땀나서 바로 얼고 그럴 정도로 존내 추운데 뭐 조금 부시럭 소리 나면은 그게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생겨울이니까. 그러면서 가는데 숲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 발자국 소리만 들려. 저벅 부스럭 저벅 부스럭 부스럭. 나 가만히 있는데 막 뒤에서 부시럭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시럭 거려. 이제 발 빨라져. 저벅 내 뒤에 계속 부시럭 미쳐 아주. 와 완전 돌아버려. 산속 길이잖아.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무용고자들의 무덤들이 있단 말이야. 도깨비불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무덤 있는데 근처에서 번쩍번쩍거리면서 불꽃이 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무슨 그 저거 같아. 저 반딧불이? 그 정도 밝기야. 그 정도 밝기 되는 게 그 무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떠 있어. 처음에는 벌레인가 반딧불인가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되기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먼저 느낄 텐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니까 그게 뭐 사람이 분해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성분 때문에 그게 위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막 살짝 이렇게 튀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글 쓰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코어 상태가 되셨음을 미리 알아두시고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팔척 귀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살았던 아파트에서 봤던 귀신이죠. 남매를 키우시기 위해 어머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마침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가셨고 다음날 주말이라 늦게 자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 마음이었죠. 한참 컴퓨터를 하다가 새벽 3시 정도 되었을 때 졸리기 시작한 겁니다. 늦게까지 노는 게 너무 재밌었기에 졸음을 참고자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TV를 켰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안방 문 앞에 남자의 형체로 보이는 흰색이 서 있었습니다. 기묘한 건 아파트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2m가 넘는 높이인데 머리가 천장에 눌리기에 목을 왼쪽으로 꺾고 서 있는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걸 느꼈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꽉 감고 눈을 떠보니 귀신은 사라져 있었고 시간은 새벽 4시. 두 번째는 손가락 귀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제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었는데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놔서 너무 더워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죠. 방에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개와 이불을 챙기고 거실로 나와서 TV를 틀어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희 집엔 고양이 한 마리 키웠었는데 우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서 잠이 좀 깼습니다. 렘수면 상태로 정신은 깨있는 상태였고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사람 손톱으로 바닥을 쳤을 때 같은 소리가
등 뒤로 멀리서 나면서 저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후에 저의 허리 맨살에 마치 사람 손가락 3개로 슥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 고양이는 안방에서 어머니와 같이 자고 있었어요. 뭐지? 세 번째, 친할아버지 귀신. 제가 18살 때,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새벽 2시쯤 되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죠. 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온몸이 가위에 쭉 눌리는 거예요. 평소 가위에 자주 눌렸기에 가위를 풀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저의 앞머리를 누군가 쓰다듬는 느낌이 났습니다. 눈만 가위에서 풀려서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검은색 손이 저의 앞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기에 이건 진짜 가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위를 풀기 위해서 몸에 힘을 더 주는데 누가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다. 넌 내가 꼭 지킨다. 이 말을 듣고 바로 가위가 풀렸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지식인에 글을 올렸죠. 그리고 4일 뒤 교통사고로 코어 상태로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네 번째 이야기. 방탄모자 귀신. 제가 21살 즉 군대에서 본 귀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무한 부대는 5사단 열세부대에 소속된 포병부대였는데 당시 구포대라고 해서 구막사에 포가 있는 곳에 신막사가 나뉘어 있었는데 경계근무를 할 때 포가 있는 구막사의 경계근무를 같이 들어가야 했죠. 제가 2등병 때 상병인 선임과 경계근무를 하기 위해 구막사 위병소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서는 경계근무는 지루하기도 하고 잠이 몰려오기도 했기에 근무를 서던 선임이 저에게 사회에서 뭘 하다 왔는지 이야기해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선임의 뒤 위병소 창에 옛날 방탄모자를 쓴 얼굴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흰색 안개가 뭉쳐있는 느낌이었고 눈과 코, 입이 선명히 보였고 눈은 흰자만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있던 위치는 사람이 몸을 낑겨 넣어도 넣기도 좁은 틈이었고 애초에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였으며 새벽에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었기에 아이고 귀신이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말을 끊고 고개를 푹 숙였죠. 저의 이상한 행동에 선임이 뭐 하는 거냐고 물었고 다시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방탄모자를 쓴 얼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살았던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같은 라인 위층에 살던 4살 애가 추락한 것, 동네 아줌마랑 애기 손잡고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 등 안타까운 사고와 귀신을 보는 횟수가 여럿 있었는데 이사를 한 뒤로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 기묘한 일도 생기질 않네요. 마치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뭔가 있었던 것처럼요. 셀 수도 없을 만큼 가위를 눌리며 환청환각 귀신도 많이 보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기묘한 일이 많았지만 모든 썰을 쓰기에는 글도 길어지고 자세히 기억이 나는 일은 이 4가지밖에 없네요. 옛날에 봤던 귀신 이야기를 하느라 두서없이 적은 글을 너무 못 썼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호두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뭔가 그런 게 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옆눈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기 옆에 있는 다른 데 느낌으로 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고 있다가 누가 얼굴 앞에 이렇게 바로 한 몇 센치 안 떨어져 이렇게 앞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얼굴 갖다 대시더니 6, 18, 22 숫자를 불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야 무슨 숫자? 로또인가?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와이프랑 연애하고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들어서 카톡으로 그 숫자를 썼어요. 와이프는 이게 무슨 숫자야? 꿈속에서 봤던 숫자. 그래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가서 로또를 샀는데 맨 처음하고 맨 끝에 있는 숫자를 기억이 안 났거든. 그래서 막 꾸며서 쓰고 막 자동으로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위에 3개는 가운데 내가 기억나는 숫자 썼고 밑에 2개는 자동으로 돌려서 로또를 5,000원어치를 샀어요. 그 위에 3개가 그 가운데 번호가 다 맞았어. 앞쪽하고 맨 끝에 번호만 틀리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뭔가 초월적인 뭔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을 뛰어넘는 뭔가 초월적인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걸 인지하는 그런 예민함 감도가 마치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은 LTE 칩이 달려 있어서 LTE를 수신하고 어떤 칩들은 뭐 2G 칩이 있어서 LTE를 수신 못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깨어 있어서 약간 다른 공간이나 이런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들이 예민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 샀어야지 그러는데 나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그걸로 갖다 가운데 4개 다 맞아가지고 5만원씩 해서 15만원인가 바꿔 먹었던 거 기억하고, 그거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뭐 아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인생은 행운이나 좋은 일이 그리고 나쁜 일도 다 인간에게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100배씩 줬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발가락 문지방에 찍은 거 1 막 이렇게 해서 하나씩 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큰 사고가 나서 한 번에 90씩 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로또 맞았다 이래가지고 100을 한 번에 쓴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하다가 뭐 동전 줍고 돈 줍고 막 갑자기 친구들이 뭐 어디 소개시켜줬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막 일사천리로 막 진급하고 막 이런 승진하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막 10, 20씩 들어가서 행운이 불러오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행운과 나쁜 일은 총 양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치지. 내가 그때 로또를 맞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큰승장구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 그렇게 합리화라도 해야 제가 정신병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합리화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나쁜 일을 이렇게 해서 좀 깠구나, 내 인생에서 다음에 나쁜 일이 더 크게 있을 거였는데 그것들이 내려오는구나, 아이고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어?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썼네? 조금 자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음울해지도 않는 그 사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저만의 그 인생 그게 됐죠. 비법이 됐죠. 여튼 저도 여러 가지 그 귀신들 같은 그런 존재들을 본 사람으로서 아예 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돌아가신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예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 공간에 겹쳐졌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간대고 아니면은 다른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잠깐이나마 열려서 잠깐 보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 뭐 뇌가 환각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뇌가 환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 꿈속에서 환각을 일으킨 로또 번호가 가운데가 4자리가 다 맞았으니 앞에 맨 뒤하고 맨 앞에를 까먹고서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뇌가 만들어낸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지. 결국 이분 같이 여러 번의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예민하게 열려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님 말고.